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 저희가 앞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5월 FOMC 회의 결과만 나오면 시장이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했던 기대감이 변동성 확대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시장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을 업종과 앞으로 조금 더 소외될 업종들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미리 좀 투자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저희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시그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좀 바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현재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온도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런 시황들이 한꺼번에 좀 몰려오다 보니까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좀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0.22% 하락하면서 263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2600선은 지지를 해줘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서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8% 하락하면서 877포인트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전문가님 총 4분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 그리고 윤정식 부장님까지 모시고 4분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실시간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이번 주 쉽지 않은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돼서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을 좀 하고 왔는데 종목별로 예상 체결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예상 체결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세한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볼까요? 0.31% 내리면서 2636선 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 미국 증시의 어두운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어서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1.76% 빠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코스닥이죠. 884포인트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확실히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피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이 관측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5% 밀리면서 출발을 하면서 66,400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언급했지만 이 소식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62% 크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9만 5천 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 중이라면서 2차 전지 관련 업종 중 최선호주로 제시가 됐지만 시장 분위기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이익 증가로 인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나머지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SK 하이닉스는 0.47% 조정받으면서 10만 7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 홀로 켜면서 1% 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80만 2천 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삼성 SDI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배터리 이익 증가로 인해서 증권가에서 선정한 이번 주 추천주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SDI 그럼에도 불구하고 0.32% 밀리면서 61만 5천 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0.74% 밀리면서 27만 원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카카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각각 18만 2,500원, 8만 4,3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54% 홀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52만 8천 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볼까요? 1위부터 5위 종목 파란불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3.29% 큰 폭으로 내리면서 48만 2,1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한 걸까요?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33% 내리면서 59,200원, LNF는 2.65% 밀리면서 21만 7,100원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LNF는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꼽힌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는 1.22% 조정을 받으면서 56,6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주간 기관 순매도 1위 종목으로 꼽히면서 2% 하락 61,0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흐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거의 파란불이 훨씬 우세하죠. 셀트리온 제약은 2.66% 밀리면서 84,100원, HLB는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29,950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첨보는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27만 5,500원, 그리고 CJENM 약보합권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2천원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0.76% 조금 더 밀리면서 17만 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거래일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Q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상한가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4,985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주공 보겠습니다. 농기계용 부품 사업 확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수소트럭 부품 양산 소식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보합 출발하면서 963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팜텍 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고요. 또 자회사 GL파마가 여성 호르몬제 CMO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또 하나의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도달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76% 오르면서 1,32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탈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죠.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0.27% 조정받으면서 7,49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US를 보겠습니다. 수소법이 산자위에서 소위 통과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보합 출발 28,6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풍재지 살펴볼까요? 미국 재지 수급 대란 수혜 기대감 속에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기대감까지 얹어가고 있는데요. 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4.35% 오늘은 조정을 받네요. 12,1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진도 살펴볼까요? 원전 수출 거점으로 해외 공관 10에서 15곳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오른 종목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0.38% 오르면서 13,20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S 살펴볼까요? 일부 통신 장비 테마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이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상승했던 종목이죠. 4.97% 추가 상승 나오면서 2,85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NA-링크 확인해 볼까요?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피소 속에 급등을 한 종목이었는데 0.22% 추가로 오르면서 4,550원 터치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멜파스 볼까요?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및 주주명부 열람 등사 허용 판결 속에서 급등을 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면서 1,670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먼저 살펴봤는데요. 시간화의 거래에서 움직인 종목들 이번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파스넷 보겠습니다. 내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장에서 관련주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11.29%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7,00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읍함투 테이블 보겠습니다. 시간외에서 일부 6개 테마가 올랐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보면 오늘도 6.99% 오르면서 3,750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림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6개 테마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름세를 시현했는데 오늘 5.99% 오르면서 3,715원 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니커도 체크를 해볼까요? 시간외에서 역시나 육계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인데요. 오늘 6.58% 급등하면서 2025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한동훈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4.46% 상승이 나오면서 3,395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YM텍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26억 원을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26% 급증을 했습니다. 호실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오늘 2.45% 오르면서 18,850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죠. 마니커 FNG 보겠습니다. 역시나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인 종목 6개 테마 관련주고요. 3.37%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만나봤습니다. 네, 5월 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수가 뜨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관련돼서 그 전에 시황을 좀 전달해드리면 주말 사이 마감이 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뒤에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 급락,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돼서 이번 주에도 주간 증시 일정을 보면 굉장히 저희가 급한 일정들이 많이 좀 잡혀있는 모습인데요. 내일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설 예정이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으로 또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들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 이슈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련돼서 저희가 볼만한 전략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상황 도움 주실 전문가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첫 번째 전문가 체크를 해보면 서울경제TV 리드원 이정수 파트너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장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개장 상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하락 출발을 하네요.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일단 2,600에서 2,800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날 미국 시장이 빠졌죠. 빠지는 이유는 3월달 말서부터 해서 4월달까지 맨날 얘기하는 그 이슈로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 인상 이슈랑 그다음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슈 이 두 가지 이슈로 지금 계속 미국 시장이 급등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근데 과거에 그 정도의 뉴스로 떨어질 때는 미국 시장이 저 정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10%씩 빠집니다. 5%, 10%씩 그냥 심심할 때마다 빠져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진짜로 긴축을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한다라든지 그러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심심할 때마다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3%는 기본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그러다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막 폭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자주 나왔던 미국 시장의 과거 약세 흐름에 비하면 지금은 양반이다. 그래서 빠지는데 별로 안 빠지는 중이고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죠. 한 20% 넘게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도 그냥 푹푹 떨어지지는 않고요. 살살살살 떨어지니까 살살살살 떨어지면 또 살살 또 반등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쾅 하고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박스권으로 버텨주게 되면 종목들은 그냥 박스권 장세에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종목들은 그냥 중소형주들은 계속 움직임들이 좋아요. 오늘도 보면 마니커하고 우리손 FNG하고 아니면 한일단조하고 이쪽에 있는 에너지 관련주 아니면 음식업종 아니면 저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빨간색이 보이죠.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2,600하고 2,800 요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600만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적인 그런 이제 중소형주 테마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보면 지금 원전 테마주들도 안 빠지죠. 미국 시장 빠졌다 그래서 빠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보성 파워텍도 지금 플러스 나와 있고 대한전선도 플러스 나와 있고 이렇게 지금 테마주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2,600이 깨지면 2,600하고 2,591 이 자리일 건데 저점이
590일 이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테마주들도 없습니다. 그때는 테마주들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들 탈출하고 도망가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박살나는 흐름은 아니라서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수가 2,700, 2,750만 가져도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체감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600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이걸 잘 지켜보면서 테마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 얘기로 기술주들이 계속 상태들이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계속 기술주들 물타기 조심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게임주들, 성장주 기술주들, 그래서 게임주들,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많이 빠졌다 그래서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한 10%만 더 빠지면 반등도 10% 나오겠죠. 근데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그 성장주 기술주들의 하락을 멈추지 않고서는 뭐 금리를 올리질 않고 만약에 제로 금리로 다시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돈을 많이 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쪽보다는 계속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다음에 금리 인상 수혜, 차라리 은행주들, 보험주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라 그러니까 안전은 그쪽이 더 할 겁니다. 근데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있는 음식업종, 그다음에 게임주보다는 음식업종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한 달 내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뉴라는 종목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드라마 관련주, 그 다음에 특수효과, 뭐 그런 이제 영화 관련주 쪽에 이제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기업이 이제 드라마랑 특수효과 쪽으로는 이제 투자를 좀 늘리면서 적자 회사 쪽으로는 자회사를 좀 매각을 하는 그런 이제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드라마 제작, 그러니까 VFX 특수효과 부분에 투자를 늘렸고,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 마케팅 용품을 제작하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인 브라보 NU는 올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뭐 뉴라는 기업은 뭐 7번 반응의 선물, 그다음에 변호인, 부산행, 더킹, 복전 뭐 등등 뭐 태양의 후예라는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영상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과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뉴라는 기업을 들어봤을 건데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차트 흐름과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또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관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수가 2,800을 넘어가고 3,000을 돌파를 하고 굉장히 강세로 갔을 때서는 그러니까 테마주들 뭐 원전 테마주 이런 거 안 움직이고 정상적인 테마주를 움직일 때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12,000원, 14,000원 먹을 수가 있는 자리였을 텐데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테마보다는 그냥 그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그냥 이슈에 있어갖고 뭐 과거처럼 지금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면 그러면은 이것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지금 과거서보다 빠지고 메타버스 이슈 나올 때보다도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거의 뭐 끝났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이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이것도 반등은 쉽지 않겠다. 또다시 저점도 깨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나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가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영화 관객 수들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서는 차후에서는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냥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MC넥스인데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 카메라, 그다음에 뭐 전장 부품 관련주 쪽인데 지금 수급이 살살 꼬이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27%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도 뭐 증가를 했고, 근데 예상했었던 컨센서스보다는 떨어졌다라는 그래서 기대치보다는 밑도는 실적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2분기에서는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는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물음표입니다. 뭐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뭐 손떨림 방지 OIS에 대한 카메라 수요가 늘어난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꼭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얘기보다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결국은 전체적인 IT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MC넥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려는 분들은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또 궁금증이 있었던 종목들 이야기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 관련주들 오늘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또 다음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또 튀어오르는 테마적인 종목들도 있네요.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일단은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오늘 현재 거래량이 활성화 좀 되고 현재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일단은 6개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의 강한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혜주 찾기가 열풍이 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인 마니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크게 이제 뜨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뭐 그 현재 추격 매수 물론 이제 최근에 할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21일마다 주가가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정시 눌림목 매수는 많습니다. 다만 조금 이격이 높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오늘 크게 뜨지 않는 종목군에 현재 집중을 하는 게 어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팜스토리가 전체 이제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 그리고 크게 이제 뛰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팜스토리가 뭐 장중에 순환매로서는 좀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 보통 이제 주가가 20일 일선마다 이제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좀 튀어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락과 되돌림 일주일, 되돌린 거 재하락이 일주일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곡점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그 두 번째 이제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온전 관련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진이 연달아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순환매로 한번 보신다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현재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테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들도 괜찮습니다. 차트적인 흐름들을 이제 보시면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보통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 조정, 그러니까 보통 그 60일 주기 사이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로 어떤 그 삼각수렴령 반등과 숨고르기를 보인 이후에 한 달 정도 보인 이후에 좀 튀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의 어떤 반전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으로 보면은 61선이 정비열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21선이 여기가 이제 골쭉 나왔고, 여기서, 현재 지지골드가 나오면서 2차 상승이 이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 일주일 정도가 거의 매집의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좀 솟구치는 그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지 현재 전체적으로 오르비텍이 순환매로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 쪽도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CS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된 최근에 이제 정치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좀 올라주고 좀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통신주 5G 쪽도 연결돼서 이제 올라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CS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강하게 좀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테마적 요소 때문에 오늘 CS가 20% 내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좀 강하게 좀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된다면은 좀 사야 되는데 바로 상한가로 솟구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네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고요. CS 부분들이 일단은 통신 장비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는 그 통신 장비 쪽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파스넷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동 관련된 이제 부분들 현재 법무장관 내정자 이런 이슈 때문에 부방과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전체적인 이슈와 함께 올라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형테크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구형테크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보통 20일 주기로 사이클로 움직여주는 그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번 튀어주고 현재 그 박스권 채널을 보이고 2단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나름대로 활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구형테크라는 종목군도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정책 인맥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오늘 코이즈라는 종목군도 이제 비슷하죠. 코이즈라는 종목군도 이재명 관련된 테마적인 요소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달아 현재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던 종목보다는 이재명 테마주의 종목의 또 움직임들을 보면은 코이즈라는 종목군들이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코이즈 같은 이제 부분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이재명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양극재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 양산 개발 모멘텀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튀었던 종목에 해당이 되죠. 이때 한번 크게 좀 튀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겹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첨가제 이 부분과 함께 한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맥주와 같이 연결이 되면서 한 번 정도 튀어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 현재 인맥 관련된 정치적인 인맥 관련된 종목군들 하나만 더 보자면은 안랩이라는 종목군도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언급을 좀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자면은 한번 지금은 이제 거래량들이 다소 죽은 관점들에 해당이 되는데 순환배를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해당이 되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연달아 한번 현재 지난번에 한번 크게 튀었던 것처럼 캔들도 약간 상승사파 형태의 어떤 연속 2주가 나와주고 있죠. 3주째 슈팅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한번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현재 베셀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이걸 관심주로 현재 제시한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 가능한 종목으로 현재
이때 한번 추천을 좀 했기 때문에 관심주를 추천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쪽의 가능성으로 언급을 좀 드리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0일 주기 사이클에 이제 13일이면은 이제 변곡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좀 약간 뭐 슈팅 중 10,000원 정도가 하나의 목표가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5,000원에서 10,000원이 되면 거의 좀 더블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거의 다 왔다 하는 뭐 이 시그널 차원에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모두 추천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적인 그 현재 도심항공 뭐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멘탈적으로도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들이 현재 그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네온테크라는 종목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심항공 관련된 그런 그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박스권이죠. 이 부분의 상단을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려고 최근 2주부터 이렇게 에너지 비중을 하고 있죠.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온테크도 한번 순환매로 현재 도심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월요일 시장 굉장히 좀 테마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모습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파란불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뭐 6개 관련주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관련된 종목들만 좀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시장 온도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주실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했는데 이번 주도 또 시장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업사부님의 해안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지지난주부터 좀 시장에 어려울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면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종목들은 좀 짧게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좀 드렸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주식 자체가 우리가 한 2,400개 중에 2,000개, 2,200개 이렇게 떨어지는 날들도 있거든요. 그런 날은 내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들고 있게 되면은 뭐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또 대비할 때는 또 파생 매매도 필요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매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흐름을 좀 포착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 상황 좀 보죠. 현재 센터값이 31,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62.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힘보다 세력이 밀고자 하는 힘이 조금 더 세졌습니다. 아침 사실 미국 시장 별로 지난 주말 때 안 좋았고, 그리고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또 1% 넘게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당히 잘 버팁니다. 그러나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이 먼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도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형주 17도, 16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21도까지 제가 이제 연결되기 전에 21도까지 확인을 했고, 현재 코스닥 중소형주, 소형주, 그죠? 중형주, 소형주 이쪽이 10도, 12도밖에 안 되고 밀리는 부분들이라서 현재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로 미국 시장은 떨어지는 걸 막지를 못하면서 한국 시장은 조금 천천히 녹여먹는, 우리가 이제 사탕을 먹거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요, 그냥 베어 먹거나 깨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녹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대비를 천천히 녹여보는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보다 우리가
세네? 괜찮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거 뭔가가 꼼수가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 포인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쨌든 여기서 지지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들에서 너무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심지 마시고,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현재 상황이 조금씩 또 오후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치 테마주 쪽이 올라오죠. 토탈소프트나 프리엠스나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정치인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이슈, 부각 이런 부분들로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종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 시장에 좋은 종목들로 지금 올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같이 조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분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난 금요일까지 혹은 오늘 아침까지 힘을 꽤나 많이 썼던 그런 원자력이 살짝 힘쓰던 게 지금 또 갑자기 쭉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지수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 맥락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굵직한 종목들로 받치기를 해놓고 중소형주들부터 먼저 빠지는 거죠. 우리가 삼국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장수들 보면 우리가 관우, 장비 같은 이런 대단한 장수들을 앞에다가 먼저 공격하라 하고 해놓고는 뒤로는 본진은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오늘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막 덤비시기보다는요, 차라리 조금 팔짱을 이렇게 딱 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잠깐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수적인 부분들에서 현재 코스피가 2630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간에서 2600이 깨질 가능성도 좀 높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보지 말자 하는 부분들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여기서 방송을 따로 라이브에서 하니까 대형주 온도가 25도 이상 혹은 30도 내지는 지금 센터값과 세력지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센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50이에요. 요 부분들이 둘 다 플러스로 강하게 진행될 때 그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라가는 섹터,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어려울 때는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센 종목을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일단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진 종목들이 오르기를 바라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업사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오늘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 육계 관련주들 오르고 있어서 할인 한번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종목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에게 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도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 지난번에 한번 할인을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살짝 좀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정말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식량난, 에너지난 요 부분이 가장 확률이 높을 거야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할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신성홀딩스, 샘표 이런 것들도 관련된 종목들인데 오늘 강한 힘을 냅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종목들도 본다라면 이쪽 섹터 쪽으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한 번 정도 올라가더라도 대신에 한 4,200원 정도에는 또 강력한 좀 저항대가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4,200원 돌파 여부만 잘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대량 거래를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좀 좋긴 합니다만 대량 거래를 제대로 만들어내면서 4,200원을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만 더 높여서 한 4,5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조금 높여서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도 우리 시스템 포착 종목은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CS라는 종목이 아침에 제가
장전부터 이렇게 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CS는 이미 한번 급등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지는 원자력이 지금 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내려오거나 혹은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 한 번 정도 아주 짧은 어떤 상승을 좀 보는 게 좋겠고요. 되려 SBI 인베스트가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중에 실시간 포착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SBI 인베스트가 만약에 지금도 요거는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항상 눌림목을 줄 때, 분봉상으로 줄 때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한 1,800원이나 그 이하 구간을 준다라면 계속 말씀드린 게 현금 확보를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아래쪽에서만 살짝 접근하고 목표는 한 3% 이상의 단타성으로만 진행을 해보고, 오늘 시세 안 주면 그냥 손절이나 혹은 현금화 시키고 또 내일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로 오늘 SBI 인베스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려오죠? 더 내려올 거다. 더 내려오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분할적으로만 접근해야 되고, 항상 여기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은요, 바로 덥석 붙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눌림이 있고, 오늘은 특히나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 부분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성남 업사부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5월 FOMC만 끝나면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장 상황 바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제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이제 바로 FOMC 회의 결과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 주간 증시 일정도 보니까 굉장히 빽빽합니다.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좋다 말았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좀 하락하는 분위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코스닥이 하락이 예상보다 좀 깊죠. 코스피의 소폭 하락 정도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코스닥이 1%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기술주라든지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이 맞고요. 6월 달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고 채권 금리는 이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걸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이런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들, 통상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러면 기술주라든지 소프트웨어, 바이오 이런 종목들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시장 분위기 좀 반전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매도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중에서 1,000억 이상 매도하는 그런 섹터의 그런 수급 주체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좀 깊어진 건 매수 주체도 없습니다. 개인들의 매수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스닥 선물과 S&P 500 지수 선물이 아침부터 해서 계속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락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오늘 시장은 분명히 2650 아래이기 때문에 코스피 보면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좀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전략을 좀 어떻게 짜가야 될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부장님? 네,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요, 소폭 상승 갔다가 지금은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이 깊어지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히려 빨간불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락이 좀 더 깊었죠. 시장보다. 시장이 한 10% 정도 하락할 때 이 두 종목은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팔기가 좀 쉬웠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도력 플러스권에 가깝고 SK하이닉스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죠.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실적 놓고 보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가 가격이 좋죠. 지금 반도체 하락이 멈췄다는 부분들이 숫자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런데 가격은 시장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좋기는 힘들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는데 오히려 좀 버텨주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삼성전자 혹시나 66,000원까지 좀 깨진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점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실시간으로 볼 만한 매매 시그널주는 있을까요, 부장님? 네, S-오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S-오일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매수 창구에 외국인 창구 3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그리고 지금 바닥 대비해서 3월 중순 정도를 바닥으로 본다라면 8만 원, 8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11만 2천 원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외국인 더 삽니다.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분기 S-오일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었는데요. 1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1조 3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정제마진이 초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작년 1월달 정제마진 1불대였습니다. 1달러대였는데 지금 본다라면 5월 첫째 주 기준으로 20달러가 넘었습니다. BEP는 4달러대거든요. 4에서 5달러 정도가 BEP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그리고 정제마진이 줄어들 기미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6주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정제마진, 가장 이 정유사의 근간이 되는 이 정제마진이 호황을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대 정제마진이거든요. 호황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1분기 굉장히 좋았는데 사상 최대 이익 보여줬는데 2분기도 매우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최근에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으로만 확 종목이 슬림화돼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이 좀 빨리 오른 부분은 부담이 있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바뀌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S-오일 배당이 좋습니다. 이익상이 많아지면 그만큼 배당도 많이 늘어난다는 점. 시장이 안 좋고 확실하게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확실한 수익률이 필요한 이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까지 좋다라는 부분들 보면 S-오일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실적도 그렇고요, 배당도 그렇고요, 향후 가치까지 본다라면 모두가 다 지금 시장이 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의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음봉 나오더라도,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특징주 S-오일 지금 현재 11만 1,000원, 11만 1,500원 선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피크아웃 논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가격도 확실히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정제마진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정제마진이기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정제마진이 여기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 1분기보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까지 정제마진으로 봤을 땐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정제마진은 피크아웃일 수 있으나 영업이익자는 충분히 더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다시 한 번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자리 갱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오일 가격 전략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저희가 지금 오전장 지나가고 있는데 양시장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전략은 저희 어떻게 좀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나스닥 선물, S&P 500 지수 선물의 낙폭이 커지고 있고 국내 시장도 낙폭이 좀 더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2650이 이 아래에 한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좀 전에 뭐 특징주도 그렇고요, 매매 시그널주도 그렇고 분명히 좋은 종목이면 맞지만 상승을 좀 시원하게 못하고 있죠. 시장의 영향 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코스닥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69% 하락이고 코스피도 1.79% 하락입니다.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은 계속적으로 슬림화를 좀 많이 시키시면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로만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 특히 조심하시고요. 하락폭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 대한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월요일장부터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